가지고 공유하는 것이 돼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친환경 관련해서 네. 그 컨설팅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 우리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각 학교에 가서도 네. 하는 모습을 몇 차례 제가 봤습니다. 뭐 여기 가까운 그 어도초등뿐만 아니라 각 학교마다 우리가 5월달 되면은 생명 텃밭 만들기를 합니다. 그래서 땅의 소중함도 느껴오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상추가 어디서 오는지, 배추가 어디서 오는지, 아주 오이가 좋네요. 어디서 오는지, 현장 가지가 교육이 어디서- 되겠습니다. 수박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직접 포장에 가지를 못하니까 학생들에게 한 평 정도의 그 땅에다가 시연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도와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 텃밭에다 그걸 가꿉니까? 네, 가꿔주기도 가꿔서, 하고 이래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 종자도 무상으로 그 나눠주고. 어린이들이나 그 청소년들이 느낌이 상당히 난립니다. 뭐 직접 따먹어보고 보고요. 고추도 따고 오이도 따고 옥수수도 원래 같은 경우도 이제 추당 옥수수를 좀 재배를 해가지고 학교에 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좋네. 뭐 아이들이 뭐 난립니다. 체험학습 중에 직접 최고의 뭐 체험학습이시네요. 농약과 화학비료와 제초제를 쓰지 않은 네. 그런 그 농작물을 먹었을 때는 아이들이 느낌이 틀리거든요. 그 제주 정말. 보따리 농업 학교가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네. 이런 농약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안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에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천연 살충, 천연 살균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알코올을 이용해 가지고 네, 불 제주에 태우게. 자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잡초 같은 것도 화염으로 예초를 해가지고 화염 방사체도 합니다. 그래서 잡초를 방지하는 방법. 그다음 균 같은 경우에는 토착 미생물을 만드는 방법. 또 기존에 뭐 EM이든 첨보든 컴포스트든 이거를 또 배양하는 방법을 손쉽게 가르쳐 주거든요. 언제든지 오시면은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 여쭤보겠는데요. 그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제 농업기술원이나 네. 뭐 이런 관변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관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그다지 지원은 안 되는데요. 저희 학교의 특징이 이론이 아닌 실습이다 보니까 어떤 제한점도 있습니다. 각 농법별로 차이도 있고 뭐 유기농업 뭐 자연농법, 뭐 혹살림농법 여러 가지 농법이 있는데 농법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가기관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정이나 도에서 아니면은 농업기술원에서 네. 향후 어떤 부분을 좀 바라고 싶습니까? 저는 농업은요 현장에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 답이 있는 겁니다. 책상에서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농업은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농민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살충제든 살균제를 어떻게 자기가 만들어서 자연과 함께 호흡하면서 하는 그런 농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행정도 책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발로 뜁니다. 직접 이렇게 만드는 그런 농자재 실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만이 제주가 원하는 청정 제주의 그 걸맞는, 바탕이 맞습니다.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아주 참 너무 명쾌하고 정말 청정 제주에 그 꼭 필요한 네.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청소년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년 귀농귀촌을 꿈꾸는 젊은 분들이 과연 나는 농사를 할 수 있을까 네, 그 그런 두려움이 분들이 많거든요. 많이 옵니다. 네. 최근 3년간 귀촌하시는 분들 중에는 30대 미만인 그 젊은 농부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분들도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뭐 농 작업기도 없지 기반이라는 그 땅을 모르니까, 구할 수 없죠. 맨땅에 구할 쪽.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사실 맞습니다. 제주도 땅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라 버렸기 때문에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참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그 유기 재배했던 그 땅을 조금씩 나눔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농사를 함께 하는 조건으로 좋네. 이분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예. 같이 장비도 쓰고 더불어서 더불어서 종자도 같이 쓰고 그 대신 이제 그분들은 이제 몸으로 그렇죠. 저한테 와가지고 피어 직접 땀. 체험도 해보고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노하우를 요즘, 전수받는 거니까 요즘, 그거야 당연히 몸을 들어야죠. 최고의 인기 좋네. 이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 제주 보따리 농업 학교가 그 몇 년 전에 네.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화재가 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제 좀 있으면 아픔이 2월 있었는데 24일 되면은 예. 1년입니다. 그럼 작년에 화재 예, 나왔어요. 작년 2월 24일, 음력 2월 1일 영등 뭐, 할망 원인이 뭐였습니까? 영등 할망 오는 날에 아이고. 제주도가 바람이 된소리를 남서풍, 뭐 북서풍, 남동풍 막 붑니다. 좌우로 불다 보니까 그 당시에 건물이 그 스티로폴 판넬 건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스티로폴 함 속에 전기암이 들어서 전기 배선 합선에 의한 아이고 참 화재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이 소식이 됐죠.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도 복구는 돼서 또 다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오히려 더 그 어떻게 하면 전화위복이 된 것 같습니다. 감히 전화위복이 말씀. 아니고 뭐 그것이 끝나는 줄 알았죠. 여기서 예. 친환경 농업을 교육이든 체험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한 300여 분들이 십시일반 저에게 감동이었네. 그러시면 안 그러네. 됩니다 해가지고 참 눈물 나게 정말 벽돌 한장 감동스럽습니다. 사십시오, 휴지 한 장 사십시오 하면서 한 300여 분이 한 5천여만 원 이상을 도움을 줘가지고 제가 다시 그 6개월 만에 재건해서 이렇게 좋은 6개월 건물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을 빌어가지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평생 갚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김영신 대표님이 이 친환경의 선구자로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항상 제가 여기 뭐 저도 많이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와 보면 그 작업복 복장에 늘 그 모습 그대로 피와 땀과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 정말 우리 후배들 입장에서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2016년도에 그 친환경 그 농업 확산에 기여해서 은탑 산업훈장을 받으셨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 중에 가장 높은 상이 아마 영광이죠. 이런 산업훈장인데 제가 이제 90년부터 교사를 했는데 교사하면서 부모님 농사를 이어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교사가 됐다면은 훈장은 뭐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농업을 한 게 정말 한 번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2016년에 제가 농민으로서 은탑 산업 훈장을 받은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이러한 부분을 널리 공유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과 없이 농민들에게 가르쳐주는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은탑 산업 훈장만 보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저도 참 부럽고 또 그거에 우리 특히 농업 여러분들이 도와준 분야에서 덕분이죠, 뭐. 그 지금 저 정면에 보이는 하우스에 보면은 네. 이렇게 그 닭을 예, 키우고 뭐, 예, 있더라고요. 닭도 있고 오리도 있고, 직접. 예, 그게 하고 이제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그 자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뭐 제가 이제 여름철에 작품 그것도 하나의 농법 중에 하나. 그렇죠. 오리 예. 농법이 예. 논에는 벼에는 많이 돼 있는데 요즘 제주도에도 하우스에는 한 1000평에 한 7, 8마리 정도면 괜찮거든요. 7, 8마리. 예. 뭐 거의는 한 3마리에서 4마리 정도면은 작조 방조에는 탁월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그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추울 필요 없이 이런 그 동식물을 이용해 가지고 잡초를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친환경 농법 친환경과 관련돼서 이 특히 이런 농업학교를 이끌면서 정말 그 아이디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에서 그 답을 찾고 계신데 정말로 보람 있었던 것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혹시? 보람이라고 하면은 바로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작년 또 언급을 합니다만 화재 있을 때 저는 저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주변에서 달려와 가지고 한 땀 한 땀 도와주는 걸 보고 그래도 희망은 있구나. 바로 그런 부분에서 또 찾고 또 내가 이제 가르쳐준 학생이 장가를 가는데 선생님 주례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 애가 주례를 했는데 아들만 둘 낳았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29입니다. 29인데 지금 영농 일꾼이 돼가지고 훌륭하게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 손자가 내 손자 같은 그런 마음, 대견스럽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정말 뿌듯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겸허해지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가 이제 최고 농업 기술 명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최고 농업 기술 명인은 채소 특히 양배추로 인해서 받았는데 그게 어떤 가치가 있고 얼마만큼 소중한 저는 건지. 양배추를 가지고 일본의 게한 오다큐 백화점뿐만 아니라 자스를 5년 동안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쿄 심장부인 그 프리미엄 백화점에 양배추를 직접 수출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2016년 15년도에 어떤 제주도의 상황이냐면은 양배추를 노타리를 칠 때입니다. 그런 농산물을 가지고 일본의 심장부에 도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양배추 진액을 내가 개발을 해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런 홈쇼핑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도 뭐 재구매율이 한 70%. 그래서 앞으로는 생으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완전식품, 가공식품 이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농업의 한 축이라고 저는 보고 봅니다. 그래서 생과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이 다양한 혼합채소도 좋지만은 앞으로는 기능성 있는 농산물 가공이 돼서 쉽게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부피가 커가지고 요즘 양배추가 크지 않습니까? 그걸 한 농가에 한 가정에서 먹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압축해서 주스로 만든다든가 물로 만든다든가 음료로 만든다. 이런 것들을 2014년부터 지금 올해면 7년째입니다만은 뭐 인기가 좋아가지고 저도 행복한 특히 이제 그 양배추 진액을 재구매율이 70% 한다는 거는 대단한 그 부분인데 다른 데 양배추 진액을 만드는 업체들은 많이 그 손해를 봤죠. 많이 접은 곳도 많았는데 이번 컨셉은 뭐냐면 제주에서 생산하고 한 사람이 생산하고 제주에서 또 만들고 제주에서 택배를 했다는 것이 최대입니다. 그 메디인 제주라는 게 큰 제주의 맛을 장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최고의 제품이다. 역시 제주도는요 양배추나 귤이 월동채소 이런 것들이 최고입니다. 누가 뭐래도 영양분도 가득하고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태풍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지만은 그 반대로 자연이 주는 그런 기쁨이 바로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제주도 농산물을 먹었을 때 제주의 그 농산물을 먹었을 때 그 기쁨 다들 칭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제주도는 뭐 세계 10대 자연 경관 중에 한 곳이기도 하지만 친환경 하면 또 누구나 다 제주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제주도에서 그런 그 꿈을 갖고 이런 정말 어떻게 살아볼까 해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그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대학생, 일반인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맨주먹으로도 진짜 농사가 가능할지. 가능합니다. 보타리로 오십시오. 그때는 상당히 오고 저하고 같이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대부분이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농업은 단순해야 됩니다. 또 농업은 천천히 가는 겁니다. 즐기고 느끼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게 농업이다라는 거죠. 농업은 현장에 있습니다. 땀을 흘린 자에게 그 가치도 더불어 올라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지금 기회입니다. 미국의 석학뿐만 아니라 영국의 석학들도 앞으로의 희망적인 사람은 농업이라고 했습니다. 먹거리가 안전해야 그 국가도 튼튼하다는 겁니다. 젊은 분들은 앞으로 보타리로 오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참 제가 인터뷰하면서 참으로 보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꿈을 가진 분들은 언제든지 와서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같이 부대끼면서 피와 땀과 정성을 나누겠다는 그게 사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의 농촌이 아름다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인터뷰인 것 같이 같습니다. 숨쉬고 같은 공간에서 웃고 즐기면서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 그게 제주도의 농업이고 우리 친환경 농업의 기름길이다라고 저는 정말 좋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 보따리 농업학교의 김영신 대표님이 시청자분들이랄까 농업을 꿈꾸는 분들한테 마지막 덕담 겸
마무리 인사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제주에는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연을 우리가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농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제주로 와야 됩니다. 제주는 아름답고 네, 맞습니다. 정말 풍요로운 곳입니다. 좀 살기는 불편할지지만은 그 반대로 제주에는 정도 있고 사람도 있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이 제주도가 있다. 그래서 제주인이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품격이 높은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지금 이 시청자분 모두가 지금 우리 김영신 대표님 한 말씀 한 말씀이 정성이었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꾸준히 제주농업학교의 발전과 예. 그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인터뷰에 고맙습니다.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